(1학년인) 사람 1학년 먼저 몸쪽 발 조심하고. 자 보시면 1학년 친구들 안타깝게도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해야 되니? 문법을 해야 되겠지. 방학이 짧아서 문변동 그런 것까지 못하더라도 그 외에 좀 중요한 거 할 텐데 지금 기준에서 일단 너네 모고를 풀어보면 1부터 15까지가 뭐 나름 화작이랑 문법이 있잖아 그치?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 비스무리한 거잖아 그치? 매체도 있고 요 안에 이제 11번부터 15번 요게 이제 문법이에요. 우리 지금 고3 행위 문화들 기준으로 하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에 해당하는 문법 5문제인데 어느 정도 고정되어서 나오는 게 있어. 하나는 뭐 나오겠니? 어문 변동. 또 하나는 너네 물론 고1 수준에서는 다 안 나오지. 고3 기준으로 하면 하나는 문장 또는 문장 짜임, 또는 너네 1학년이라면 이제 2학기 때 하게 될 지금 하고 있는 나란 말싸미 하는 거 있잖아. 근데 나란 말싸미 지문은 안 나오고 중세국어 기본적인 문법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세 문법.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문법 요소라고 1학기 딴 거 있지. 높임이나 시제 나는 거. 아니면 요거를 총망라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단어와 품사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 5문제 중에서 보통 두 문제 정도는 섞어서 나와요. 섞어서 의문변동이랑 중세랑 같이 물어봐가지고 보기 박스 하나 주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어느 정도 5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당장 너네들 모의고사 즉 수능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형태소 이 부분을 먼저 접수해 볼 텐데, 크게 이제 볼게 1주차에는 형태소, 다음 주에는 문장과 문장의 짜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문법 요소랑 중세를 좀 섞어서 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총 3개 정도 한번 다룰 텐데, 일단 형태론 1페이지부터 보면 형태소라는 거, 근데 성은 모고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몰라야 되겠니?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낸다고 주제자들이. 이 정도는 보면 일정한 뜻을 가지는 요거네. 말의 최소 단위 말, 의미의 최소 단위. 더 이상 쪼갤 수가 성문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반복해라. 계속 문법을. 자, 그래서 형태소가 뭐요? 단어를 이룹니다. 단어를 이루는데 나는 나라는 놈과 는이라는 조사로 쪼개진다던가, 풋사과 하면은 풋이라는 전사랑 사과라는 어근이랑 쪼개진다던가,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형태소의 분류 기준 2가지를 보면 밑에 거부터 먼저 보자. 의존 형태소부터 볼게.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의존이냐 자립이냐인데, 말 그대로 자립은 지 혼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립 다 외우기보다는 멍청하게 그러지 말고 의존 형태소 4마리만 외워. 4마리만. 뭐 있니? 요렇게 사례로 적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요 4마리만 의존이야. 는 같은 경우에는 조사 될 것이고 보조사라고 하는 풋풋풋 접사 될 것이고, 먹다의 먹까지 어간, 다는 우리 문변동할 때 했던 어미 같은 건데. 그럼 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지 혼자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물론 모고 기준에서는 형태소를 안 물어보지만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짜잘하게. 그럼 요 말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기준 위에 거 실질이냐 형식이냐를 보시면, 자, 실질 형태소란 구체적 동작 상태의 의미를 지닙니다. 단어 형성할 때 요거네요. 실질 형태소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실질적 의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의존 4마리 중에서 딱 하나만 실질이야.
민준아 뭐만? 요놈만 있죠. 간만 실질에 들어가고 자립 나머지 전부는 다 실질이에요. 자립 나머지 전부는. 그럼 의존에 남아있던 짜발이 3마리 있잖아. 조사, 접사, 어미. 요 나와있네. 조사, 접사, 어미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 근데 선택지에서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태소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도 한다.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그래. 이 말 이꼴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격조사라는 게 뭐 하는 거니? 문법적인 격을 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밖에 없다 이거지. 형식은.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너네들이 어떤 심정이 반영된 민준아 난 학원이 싫다. 그럼 형태소로 쪼개보면 위의 기준은 실질 형식이고 밑에 기준은 자립과 의존이야. 근데 잘 보시면 얘를 좀 조심해야겠지. 싫다의 실. 요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니? 어간 되겠지. 어간은 뭐라고 말해야 돼? 의존 형태소이자 뭐다? 실질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 4마리이자 실질적 의미에 들어가는 딱 한 마리가 바로 뭐야? 어간이라 이거야. 어간. 요 들어가 있는 어근은 조금 이따 바로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단어의 형성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네. 근데 어간 아니고 어근이야. 조심해야 될 게 너네 지금부터는 헷갈리지 마요. 어간이란 놈도 있고 우리 근자 써가지고 어근이란 놈도 있어. 일단 어근을 보니까 역시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거야. 근데 어떤 파트에서 물어보냐면 민준아 어간은 용언의 활용이라는 파트에서 주로 물어봐요. 활용이라는 거는 뭐가 뭐네? 꼬리, 어미가 변하는 거 있잖아. 그럼 어근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단어의 형성이라는 파트에서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어간이 꼴 어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why? 보시면 성훈아 말해줘라. 치솟다. 예를 들어서 치솟다에서는 어간은 어디까지겠니? 치솟 요까지가 어간 되겠지. 인마가 뭐 꼬라지 변하는 어민 거고 치솟다, 치솟고, 치솟음이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어근을 물어보면 어디만 어근이라 해야 돼 민준? 솟다에 솟 요 새끼만 뭐 실질적 의미 가진 어근인 거고 조금 이따가 하게 된 치는 뭐야? 솟긴 솟는데 엄청 솟는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잖아. 이 말을 뭐라 그래? 접사 부분이라고. 접사 부분.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려면 민준씨 어간과 어근이 같은 걸 물어보겠니? 다른 걸 물어보겠니? 라인이 다른 거를 물어봐야 너네들이 조금 더 어렵겠지. 그러니까 항상 어간 어근이 똑같은 경우는 자주 안 나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어근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밑에 접사를 보시면 어근과 결합하여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없고 yes 반드시 어근과 결합해줘. 반드시. 혼자 못 써. 내가 방금 말했던 풋사과의 풋 있지. 성훈씨 풋이 실질적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니? 풋 혼자 쓸 수 있냐? 뭐 풋사과 풋고추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풋은 어떤 의미인데? 아직 있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그 정도의 어떤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사과를 어느 정도 꾸밀 뿐이라 이거지. 그럼 전미사는 뭔데? 꼬리 밑자 써가지고 접두사 바로 뒤에 있는 거. 뭐 바느질의 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접두 전미로 보던가. 요게 조금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접살이 이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잘 봐요. 뜻을 더하거나 제한할 뿐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정적 접사. 품사 안 바꿔. 연민준씨 사과든 풋사과든 다 명사잖아. 명사. 그럼 요때의 풋은 뭐라고 말해? 한정적 접사라 말해. 근데 기본형이 얘는 원래 뭐였겠니? 먹다였겠죠. 먹다는 동사인데
요런 접사가 붙음으로써 먹이 하면 뭐가 되는 거니? 명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놈을 뭐라 그래? 지배적 접사라 그래. 밑에 있죠. 뭐?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이다. 품사를 바꾸는 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건 품사 바꾸는 게 좀 더 어렵겠죠.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있어. 공부에다가. 공부는 말 그대로 명사잖아. 여기에 하다라는 이식적 접사거든. 붙으면 공부하다 뭐가 되는 거니? 동사가 되는 거 아니야. 즉 명사에서 뭐 동사가 되는 이 하다도 뭐라고 말해? 지배적 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 자체를 알아둬. 근데 요 페이지에서는 제가 지금 이쪽에 좀 필기할 공간이 있겠지? 아니면 뭐 밑에 하던가 요걸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면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성우시범 명사 파생 접사랑 뭐라? 성훈아 까먹었지. 다시 명사형 전성어미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건 평가원에서도 내더라. 자 그럼 일단 잘 봐. 파생이야 파생. 파생이야. 파생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즉 명사 파생 접사란 명사로 바꾸는 놈이에요. 명사로 왔죠. 명사가 아니었는데. 근데 뒤에 다음 시간에 우리 뭐 전성어미 하면서 절을 볼 텐데 문장 짜임하면서 전성어미는 무슨 형 전성어미는 요래 써볼까? 잠깐 명사처럼 보이게만 하는 거야. 잠깐. 그럼 쌤들 이거 왜 구분합니까? 영씨 똑같으니까 꼬라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있다 뭐 미음 같은 걸로 구분해야 된다. 둘 다 명사 파생 미음도 있고 명사 전성 미음도 있어. 이런 예문 하나 해볼까?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외워. 나 간단하게 나는 꿈을 꿈스. 그럼 다 뭐가 보여? 다 뭐가 보여? 미음이 보여. 얘가 보여. 얘가 보여. 둘 다 똑같은 놈은 아닐 거야. 하나는 접사일 거고 하나는 어밀 거고.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분하는 방법이 자 명사가 돼버렸으면 명사로 만들어버렸으면 서술 기능이 있겠니 없겠니 명사는. 보통 우리 서술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가지고 말하잖아. 그럼 명사가 돼버렸어. 그럼 이 새끼는 서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얘는 서술 기능이 없습니다. 서술 기능이. 근데 잘 봐. 명사형 어미야. 어미라는 거는 앞에 뭐가 와야 돼? 자꾸 어간이 와야 되지. 어간과 어미를 우리는 뭐라 부르니? 용언이라 부르죠. 용언은 품사 뭐랑 뭐? 동사 형용사야. 아 얘는 잠깐 명사처럼 보일 뿐 품사는 안 바꾸는 거잖아. 그럼 얘는 원래 품사가 뭐 아니면 뭐라는 거겠니?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예요. 즉 서술 기능이 남아있다 사라졌다. 남아있다. 얘는 서술 기능이 문맥상 남아있을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방법이 있어. 구분하는 거. 명사가 돼버렸지. 체언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걸 뭐라 그러죠? 관형어라 그러잖아. 관형어. 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것이고 명사로 바뀐 게 아니야. 품사는 그대로 뭐일 거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야. 그럼 주로 용어를 꾸미는 건 누구야? 박민준씨. 주로. 얘는 문장에서 부사어의 수식을 받겠지. 그럼 성훈아 말해줘라. 나는 꿈을 꿈에서 서술 기능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앞에니 뒤에니? 뒤에야. 꾸다 있잖아. 그리고 여기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나는 나쁜 꿈을
자주꿈 이런 거. 자주꿈. 하나 받아라. 그럼 일단은 나쁜 연마는 나쁘다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야? 관형사형음이 붙은 거지. 그래서 관형어가 되어 요 뒤에 놈을 수식할 수 있잖아. 자주는 부사 자체가 뭐를 서술어를 꾸미는 구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 기능을 보면 뒤에 놈이 아까 성훈이가 말한 대로 서술 기능이 남아있는 것이고 앞에 이 꿈은 서술 기능이 뭐다? 상실된 놈이겠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뭐라고 문제에서 답을 해줘야 돼? 앞에 놈은 관형어 수식을 받고 서술 기능이 사라진 뭡니다?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뒤에 놈이 바로 뭐야? 서술 기능은 남아있고 부사와의 수식을 받는 뭡니다? 명사형 전성 어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 구분하는 거. 왜? 꼬라지가 똑같다 이 말이야. 오케이? 좀 알겠냐? 1페이지. 요거 하나만 요 1페이지에서는 암기해 주세요 제발. 요거 하나만.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가보시면 요런 거 가지고 두 가지를 볼 텐데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와 복합어. 자, 단일어는 일단은 자 하나의 어근으로만. 어근이 뭐였죠?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솜, 이불, 사과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리고 땡땡 해가지고 어미는 단어 구성에 속하지 않기에 자 먹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뭐 단일어에 속합니다. 복합어가 중요해요. 복합어가. 자 보시면 둘 이상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대. 복합어는. 그러니까 어근 꼬라지일 수 있고 어근 접사 꼬라지일 수도 있어. 먼저 합성어부터 보면 2페이지에도 외울 건 정해져 있어. 2페이지에도. 자 먼저 의미관계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이 있대. 대등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어근이 있는데 둘 다 유지되고 있는 거야. 논밭이든 앞뒤든 다 의미 가지고 있는 거죠. 종속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식한대. 다리는 다리인데 무슨 다리? 돌다리라는 거 있잖아. 그릇은 그릇인데 뭐 밥그릇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종속적 관계라는 거. 융합은요 두 개가 붙었어. 근데 뭐 전혀 새로운 놈이 탄생해. 민준, 밤낮이라는 게 진짜 밤과 낮만 말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런 말이잖아. 그 다음 피땀이라는 게 진짜로 피와 땀이니? 뭐 나의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걸 융합이라 그러겠니. 춤추라는 것도 봄과 가을 말하겠니? 아니, 연세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방식에 따라 보면 통사는요, 잘 봐. 두 어근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 구성 방식이란 즉 우리말의 배열 방식과 같다라고도 나와. 선택지에서 우리말의 배열 방식. 성은 우리 읽다 책이니 우리말의 방식은 책을 읽다니. 책을 읽다 먼저겠지. 근데 밑에 와봐. 이거 별표예요. 이거 외워. 2페이지에서는 이거 외워. 비통사란 결합 방식이 일반적 구성 방식과 다르다는 건 우리말의 배열 방식과 조금 어긋나는 걸 말해. 근데 통사적은 너무 많아 외울 게. 아까 너네 의존 형태소 네 마리만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했니? 자립이라 했잖아. 통사적 합성어 세 마리만 외워. 비통사적. 밑에 보시면 자,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요거 반드시 암기해라. 2페이지에서는 이것만 먹고 가라. 2페이지에서는 자 볼래? 첫 번째로 부사 플러스 명사래. 명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말인데 비는 비인데 어떤 비? 무술비처럼 박사는 박사인데 뭐 척척 박사인 것처럼 요런 경우에는 부사는 보통 뭐를 꾸민다라고 했니? 주로 용어를 꾸미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를 꾸며? 명사를 꾸민다 이 말이야.
즉 일반적 수식 구조가 아니라 이 말이지. 일반적 배열과 좀 다르다.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용언 어간에 바로 명사가 붙는데 봐요. 덮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출발이 뭐였겠니? 덥다 요런 꼬라지였겠지. 덥다의 덥까지가 뭐야? 요까지가 용언의 어간 되겠죠. 그 다음에 무지성 다이렉트로 뭐가 붙어? 밥이 붙었어. 선생님 얘는 왜 비통사입니까? 왜 배열에 어긋나요? 뭐가 없어? 어간이 오면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보시다시피 뭐가 없다 밑줄 거죠. 관형사용 어미가 없어. 뭐 덥은, 묵은 이런 것처럼. 뭐 접칼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접은 칼, 뭐 접는 칼 돼야겠지. 세 번째, 용언 어간에다가 또 이제는 무지성 뭐가 붙어? 바로 어간이 붙어. 이런 사례 봐. 높푸르다. 얘는 원래 뭐? 높다 플러스 푸르다일 거야. 근데 원래라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 높고라는 뭐 밑줄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어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빠져있다 이 말이야. 부족하다고 이상하다고 우리말 배열방식과. 다시 한번 뭐? 부사명사냐? 어간에다가 바로 명사가 붙냐? 아니면 어간에다가 바로 어감이 붙냐?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있겠지. 성은 검불다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원래는 뭐가 됐어야겠어? 검고 불다 같은 연결음이 들어갔어야겠지. 근데 어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런 거 그냥 찾으라 이 말이야. 그냥 조금 있다가. 그리고 성은 내가 아까 말했죠. 우리말의 어수는 책을 읽다야. 근데 한자가 뭐야? 등산같이 등산은 오르다 산이지. 원래 우리말 어수는 뭐니? 산에 오르다겠죠. 그럼 우리말 배열과 맞니? 맞지 않니? 맞지 않잖아. 뭐 독서도 마찬가지고 한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한자도 비통사로 보일 수 있지만 보통의 이제 평가원에서 보기 박스로 내는 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야. 무조건 외워놔. 사실 승주에 뭐 엄매에서 문법 공부하는 이유가 그 자리에서 풀어도 되지. 근데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 시간 제한이.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보기 박스 봤을 때 이거 뭐 음운변동에서 뭐 탈락 말하는구나. 바로 선택지 가도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운이 좋게도 1번이 답이다. 그러면 2, 3, 4, 5는 확인만 간단하게 하면 시간 세이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려고 물론 선택 과목은 사라졌지만 문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상한 학교에서는 승주야 특히 너네 학교 계속 문법이 누적되잖아.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봐라. 통사적 합성어는 너무 많으니까 외우지 말라고 멍청하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 비통사 3마리만 외워. 비통사 3마리만. 자, 그 다음 밑에 파생어는 또 뭐예요? 합성어를 봤는데 어근에 접사가 붙어요. 접사가. 접사 결합할 때 아까 말했어. 지배적 접사는 뭐를 바꿔버린다? 품사를 바꿔버린다 했지. 지배적 접사 결합하여 품사 바뀌기도 하고 피동 또는 사동이 결합하여 문장 구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너네 이미 했잖아 1학기 때. 피동 접사 뭐 있니? 뭐 이희리기 하는 거. 사동 접사 뭐 있죠? 이희리기 우구축까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전미사에다 가겠지. 왜? 어근 뒤에 오는 놈이기 때문에. 꼬리 밑자 해가지고. 자, 근데 요 파생어 왼쪽에다가 뭐 필기를 전 여기다 필기할게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주의. 파생어 주의. 그러니까 파생어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먼저 뭐 날고기 아니면 뭐 날짐승, 염스 둘 중에 파생어인 건 뭐겠니? 날고기랑 날짐승 중에 둘 다 파생어인가? 요때의 날은
나의 것 그대로라는 이 새끼는 접사로 볼 수 있는데 나의 짐승의 나는 짐승이래 될 거 아니야. 얘는 접사로 볼 수 있을까? 아니요. 또는 뭐 이런 거 있지 않겠니? 뭐 군침 또는 뭐 군밤. 야들 군밤할 때 군은 굽다에서 왔을 거 아니야. 이 새끼는 군침할 때 군은 접사일 거라고. 접사. 또는 이런 거 들어봤지 뭐 빛 좋은 개살구다. 아니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개고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때의 개가 접사일까요? 아니, 의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요때의 개는 뭐야? 접사로 가요. 접사로. 개살구 할 때 개는 요때 걔가 어떤 의미야? 좀 질이 떨어지는 요런 의미를 보충해주는 접사라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꼬라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파생할 수도 있고 접사로 붙어가지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좀 주의해라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직접 구성 요소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말을 나눌 때 나눈다라는 건 단위라는 말이겠니? 뭐가 두 개가 붙었다라는 말이겠니? 전제가 붙었다라는 말이겠지. 붙어야 뭘 나눌 거 아니야. 나눌 때 그럼 기본적으로 복합을 말하겠다. 두 요소 각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봐봐. 볶음밥. 얘는 일단은 볶음밥이겠니? 볶음밥이겠니? 볶음밥 여기 먼저겠지. 볶음밥. 그럼 일단 염스 볶음밥 1에 나눠놓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앞에 놈을 또 뭐라 나눌 수 있는 거야? 복다의 복과 요래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아이가 근데 볶음밥을 왜 합성어로 보느냐? 맨 마지막에 붙은 게 뭐니? 접산이 어근이니 실질 의미 있는 어근이지. 맨 마지막에 붙은 게 뒤에 사례를 봐. 손가락 7이구나. 맨 처음에는 손가락 1차적으로 나누고 요 아래는 요래 나눌 수가 있겠지. 근데 쌤요 얘는 왜 파생어가 됩니까? 맨 마지막에 붙는 게 어근이니 접사니? 접사라 이거야. 그럼 너네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직접 구성 요소 나눌 때 마지막에 붙는 게 어근이면 그 단어는 합성어로 보는 거고 마지막이 접사라면 그 단어는 파생어라고 보는 것이다. 알겠는가? 물론 이봐 물론 두 번째 나눴을 때 복다의 어근 복에다가 접사음이 붙었어. 그럼에도 얘는 합성한 거야. 접사 붙었어도. 왜? 마지막에 어근이 붙었기 때문에. 손가락에는 둘 다 어근이야. 그럼에도 파생어라가. 왜?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 접사가 붙었으니까. 마지막을 잘 봐줘라. 마지막을.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직접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라고도 하고 직접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라고 말한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 출제자들은 이런 거를 막 말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주시면 쉣 이제 너네들이 들어봤을 그 품사. 자, 물론 이 단어의 분류가 1학년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네. 자,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형태, 기능, 의미적으로. 형태, 기능. 형태적으로 보면 바꿀 수 없는 불변어와 지맘대로 바꾸는 뭐 가변어. 기능적으로 보면 체언, 수식언, 독립언부터 해가지고 용언까지. 그럼 기능적으로 불렸을 때는 공통점이 무슨 언으로 끝나네. 언. 그럼 의미적으로는 체언 안에 뭐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수식언에는 꾸민다 이 말이야. 관형사, 부사. 독립언에는 어머 하는 요런 뭐 감탄사 하네.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는데 얘나 밑줄에 염스 서술격 조사이다는 뭐 이다, 이고, 이며 또는 뭐뭐인 꼬라지가 고정이니 바뀌니
바뀌지. 얘는 어디 들어가? 가변에 들어가. 가변에. 근데 민준아니 목적격 조사 을을 같은 거 있지. 꼬라지 바뀌니 고정이니. 얘는 고정이야. 알겠나? 딱 하나. 얘만 좀 티네. 얘만 좀 티네. 그 이외에 우리 계속한 게 용언의 활용이었지. 활용이라는 말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동사명사는 가변에 들어가지. Why? 용언은 어간 플러스 어미 꼬라지인데 주로 바뀌는 거는 뭐라고 알고 있어? 어미가 주로 바뀌기 때문에 바뀐다 그 말은 가변을 할 거잖아. 근데 이제 다음 시간과 좀 이어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품사라고 볼 수 있겠지. 단어의 품사. 품사는 쉽게 말해서 그냥 너네 생각해. 부품이다. 부품. 부품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조그만한 볼트, 너트 이런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볼트와 너트만 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냐? 아니 이런 조그만한 부품들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문장 또는 문장 성분을 볼 거야. 성분을. 즉 품사는 전체 문장을 위한 부품일 뿐이야. 그럼 봐봐. 기능적으로는 무슨 의미적으로는 무슨 사가 되지. 이런 부품들을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문장에서는 뭐로 끝나? 무슨 어로 끝나.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쪼매난 부품들을 말하는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문장에서 뭐 서술어, 보어 같은 걸 말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품사를 나눠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체언부터 볼까? 체언의 체가 이제 몸체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겠지. 자 먼저 명사. 뭐 대상의 이름은 나타냅니다. 보통이냐 고유냐 뭐 손흥민 고유명사일 거 아니야. 뭐 베이커물 고유명사겠지. 아니면 자립이냐 의존이냐인데 여기서는 이것만 외울래? 의존명사. 의존명사. 상훈씨 의존명사 말만 들으니까 지 혼자 쓸 수 있겠니? 어디에 기대고 있는 놈이겠니? 의존이야. 의존 혼자 못 쓴다? 그럼 어째 쓰는데?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이 필수이다. 물론 위치가 중요하지. 어디? 의존 명사 앞에서 꾸며야겠죠. 왜 우리 계속한 게 관용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걸 했잖아. 그럼 예문이 뭐 사례가 뭐 겉대로만큼 이런 게 있는데 옆에다가 적어볼래? 옆에다가 전 여기 적을게요. 비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의존 명사 주의할 거. 의존 명사 주의할 거. 이 겉대로만큼 말고 무수히 많은 의존 명사가 있겠지만 지와 같은 의존 명사가 있어. 지도 있어 의존 명사. 근데 자 그녀가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다라는 예문이라 그 계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문이라. 민준 염스 지 두 개 보여. 지 두 개 보여. 똑같은 놈일까? 똑같았다고 내가 말하자겠노. 자, 의존 명사 지로 쓸 때는 반드시 문맥 해석이 시간의 경과로 해석이 돼야 돼. 시간의 경과. 그럼 성원아 네가 봤을 때 시간의 경과로 해석되는 거는 앞이야 뒤야? 앞이지. 이 새끼만 의존 명사인 거야. 그럼 봐봐 앞에는 뭐니? 떠나다의 관형사는 니은 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떠난지 이래 되는 거겠지. 그럼 쌤 뒤에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체크 잘해. 리을지 되다의 어간 돼 리을지가 붙은 거야. 그럼 얘는 이 통째로 뭔 거야? 어민 거야. 어민 거야. 오케이 바리? 지는 어떨 때만 시간의 경과일 때만
의존명사로 해석이 된다. 하나 더 주의할 거 적어줘. 하나 더. 중요하겠지. 바로 사례를 들어가 볼까? 너만큼 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문장.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 뭐 이런 문장. 그럼 둘 다 뭐가 보이냐? 성은 만큼이 보이네. 만큼은 좀 해서 만큼. 근데 앞에 놓은 보니까 뭐 체언에다가 바로 붙어가지고 만큼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요때의 만큼은 의존명사겠니? 아니 성주야 뭐겠노? 보조사만큼 되겠지. 뒤에 하겠지만 보조사는 보충 보완해주는 거야.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제일 잘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요때는 봐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인데 어떤 만큼? 있는 만큼 요런 수익 받는 거잖아. 그럼 요때의 만큼 뭐라 그래? 얘가 바로 의존명사 되겠지. 의존명사. 그럼 보세요. 똑같은 꼬라지만큼인데 품사가 다르지. 이런 거를 성우나 뭐라 그러겠니? 뭐의 통용? 품사의 통용이라고도 한다. 이런 개념도 있으시다. 성 좋기? 자, 이거 중요합니다. 명사에서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까지 하고 잠깐 시작. 자, 대명사란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뭐 인칭과 지시가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인칭은 나 1인칭, 뭐 너 2인칭 또는 2인칭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당신 같은 거. 일단 요거 하나 체크해. 당신 체크해라. 그 다음에 그녀 또는 우리는 뭐니? 나 포함 복수 아니야. 왜 우리 현대시에서도 우리들은 뭐시기다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니? 나가 포함된 화자를 복수로 뭐 설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지시는 사물, 장소, 사람이 아닌가? 여기, 거기, 저기, 이것, 그것, 저것 하는 거. 우리 비문학 읽을 때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이것은, 뭐, 저것은, 그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해당 대명사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인데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애매해. 근데 물론 모고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신에서는 나오겠지. 보니까 미지칭은 모르는 대상을 가르칩니다. 거기 누구니 또는 뭐 누가 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 누가 왔는지. 근데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이야. 근데 요 미지칭과 부정칭 구분하는 방법이 뭐를? 아무를 대입하여 봐라. 아무.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민주. 아무니? 아무 왔니? 성화가 되나 안 되나? 이상하지? 즉 아무를 대입하여 부자연스러우면 뭐라고 볼 수 있다? 미지칭인 거고 아무를 넣어서 어색하지 않다면 그 문장은 뭐야? 부정칭이라고 보는 게 제일 쉬워. 구분하는 방법이. 아무니? 아무 왔니? 개소리야.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제기칭은요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이 체크. 앞에서 언급한 그럼 민준아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다시 가리킨단 말은 앞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제기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동그라미 당신. 어머? 선생님 인칭 대명사 인칭에 당신이 있는데 여기 당신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만년필은 할아버지 유품이다. 당신이 생전에 아끼던 것이다. 그때의 당신이 내 말 듣는 너를 말하겠니? 앞에 있던 할배 말하겠니? 할아버지 말하는 거라 이 말이야. 알겠니?
요 당신과 요 당신 두 개를 좀 구분해줘라. 여기서 대명사에서 인칭대명사에서 좀 오케이? 예문을 봐줘야겠지. 앞에 뭐가 하나 나와야 돼 반드시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뚱뚱뚱 수사 이것도 말할 게 있는데 자 볼까. 수사는 수량 순서를 나타냅니다. 수량은 양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서수사는 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만 하면서 난 밑에 이거 조심해. 수관형사와 혼동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수관형사 파트에 가서 할게. 그냥 수관형사 파트에 가서. 근데 요 밑에다가 주의 잘 나오진 않지만 첫째 둘째 하는 서수사가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칭할 때. 성은 어떤 사례 할 수 있겠니? 뭐 예를 들어서 첫째는 연대고 둘째는 고대다 뭐 이런 거. 어머니 자식 잘 키웠네 그죠? 그럼 이때 첫째 둘째가 단순히 순서니 아니면은 첫째 자식 둘째 사람 말하는 거니? 사람 말하는 거지. 요때 이 첫째 둘째는 수사가 아니야. 사람일 때는 뭐라고 봐야 돼? 명사로 봐야 돼. 명사. 잘 안 나오지만 틈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해석이 사람으로 될 때는 뭐다? 명사로 보셔라. 명사로. 세워놓기.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고 4페이지. 수식어 빨리 한번 볼까? 수식어는 두 가지가 있대요. 승주야. 관형사랑 부사가 있는데 자 관형사는 말 그대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성질 상태를 의미하는 성상관형사. 새 옷, 헌 옷, 옛집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시관형사는 뒤에 오는 대상 가리킨대요. 이거 체크해라. 지시관형사 체크. 지시관형사. 그 다음에 수관형사는 수량 순서를 얘도 좀 중요한 수관형사도 체크해줘. 근데 우리 방금 앞에 페이지에 서수사랑 이제 수사랑 좀 구분하려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의 여기 옆에 주의 주의.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 둘을 뭐 보았다. 요런 놈이라. 두 명은 뭐 도망쳤다. 뭐 이런 문장이야. 그럼 일단 둘 다 뭐야? 수를 말하는 게 나왔잖아. 둘하는 거. 근데 앞에 너 보니까 바로 뒤에 뭐가 붙었니? 을이라는 조사가 바로 붙어버렸지. 그럼 이때의 둘은 체언 안에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수사로 봐야 돼. 수사. 체언에 속하는 수사. 띄어쓰기 안 하고 바로 붙었죠. 근데 뒤에 너 보니까 명은 명인데 몇 명? 2명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민다 이거지. 그럼 요때의 둘은 뭐가 되는 거니? 수관형사. 수관형사. 근데 승주야, 명 혼자 쓸 수가 있겠니 없겠니? 그래서 이때의 명을 우리는 뭐라고 또 부르느냐? 명사는 명사인데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라 그래. 새, 자루, 내 그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구분해야겠네. 자, 근데 그래 보시면 뭐 수관형사와 수서 운동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게 요 말인 거고 옆에다 관형사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물어본디. 뭐? 관형사 배열 순서. 이 또 뭐예요? 관형사 배열 순서. 그러니까
성상, 지시, 수관형사가 한 방에 다 넣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 저 두 헌 책은 보관해라 뭐 이런 거. 참 억지긴 하지. 근데 문제로 넣으려면 뭐. 그럼 봐봐. 저는 뭐겠니? 지시지. 두는 뭐야? 수관형사. 헌은 뭔데? 성상이다. 만약에 관형사 세 마리가 전부 다 나왔을 때는 무조건 지시수, 성상 순으로 배열해야 돼. 배열 순서가. 알겠냐? 그래서 뭐? 헌책, 두 헌책, 저 두 헌책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요런 배열 순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 밑에 보면요. 밑줄 한번 해줘. 주로 뭐라 돼 있니? 무조건 100% 아닙니다. 주로야, 주로. 주로 용어를 꾸며줄래? 그렇지만 체언을 꾸미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구성 요소를 꾸민다면 성분부사라는 것이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면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문장부사라고. 뭐 성분부사에는 뭐 성상부터 해가지고 뭐 의태부사까지 있겠고 문장부사에는 우리 흔히 그리고 그러나를 뭐라 그러냐면 접속사라고 하는데 아 이건 뭐라 그러겠니? 접속부사라고 하구나. 알겠나? 요렇게 부사까지 부사 관형사 무슨 언? 수식언 되겠다. 다시 한번 관형사는 뭐를 꾸며?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거. 부사는 주로 뭐를 꾸며? 저 뒤에 용어를 꾸며줘야 되는 것이고 용어. 성좋기? 잠깐 쉬었다가 우리 관계형부터 또 이어나갈게. 잠깐 쉬는 시간. 너 뭐하냐? 끝나고 집에 가냐?